안녕하세요. 한식 조리 기능사 실기 홍합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주 재료인 홍합이 제공이 되겠고요. 마늘과 생강, 대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합초가 나오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홍합도 손질하시면서 물을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합을 데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올려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깐 홍합이 제공이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깨끗이 한번 씻으신 다음에 체에다가 한번 받쳐 놓으시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수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 수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털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지 마시고요. 칼로 딱 잘라주세요. 이렇게 뜯다 보면은 안에까지 잡아 당겨져서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칼로 이렇게 딱 절개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가시면서 손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을 다 해 주시고요.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서 전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받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을 미리 올려 놓으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재료를 손질을 할 동안에 또 물을 올려놨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 끓는지 확인을 하고 홍합을 손질해 놓은 홍합을 데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막 끓고 있는데요. 자, 홍합을 살짝 한 번만 데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홍합을 데쳐 주시고요. 자, 홍합이 데쳐졌으면 자, 불 꺼주시고요. 살짝만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쏟아주시고요. 자, 한번 헹궈 놓으시고요. 오늘 홍합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마늘과 생강 이런 거는 거의 다져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대파라든가 생강, 마늘을 여러분들이 편썰기와 2cm 길이로 해서 썰어 주신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편썰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으로 이렇게 0.3cm 정도 두께를 이렇게 편으로 썰어 놔주세요. 편으로 썰어 놔주시고요. 그래서 편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편으로 납작하게 이렇게 썰어 놔주세요. 편으로 썰어 놔주시고요. 자, 편으로 썰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는 여러분들이 다져주시면 안 되겠고요. 길이가 2cm가 되게끔 토막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길이가 2cm 정도 되게끔 토막을 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2cm 정도 되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토막을 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홍합초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홍합을 넣고 마늘과 생강, 대파를 넣고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장이 한 큰술에다가 설탕이 한 큰술을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장 양념을 하실 때는 간장이 한 큰술이면 설탕을 반을 넣어주셨는데요. 오늘 같이 홍합을 졸여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설탕을 한 큰술 간장과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장을 여러분들이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100g 정도면 한 큰술 정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간장과 동량으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물은 여러분들이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큰술을 넣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홍합초에 들어가는 조림장을 만드셨는데요. 일단 홍합을 먼저 넣고 끓이시면 안 되겠고요. 먼저 넣고 끓이시게 되면 홍합이 다 쪼그라들어서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 조림장을 먼저 팔팔 끓여주신 다음에 홍합을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조림장에다가 홍합을 넣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조림장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홍합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강과 마늘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대파는 너무 생강과 마늘과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물러서 형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파는 좀 나중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림장이 막 끓고 있기 때문에 손질해서 데쳐 넣은 홍합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합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생강도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마늘, 생강도 너무 일찍 넣으시면 이제 또 뭉그러져서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홍합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그때 마늘과 생강 넣어주시고요. 대파는 일단 넣지 말아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국물이 반 정도 졸아들었을 때 대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졸여주시고요. 자, 홍합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국물을 없이 너무 바짝 졸이지 마시고요. 국물이 한 큰술 정도 남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졸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홍합은 이렇게 조림을 하시다 보면 거품이 많이 일게 되는데요. 거품은 뭐 뜨는 거품은 여러분들이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들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을 낮추거나 아니면 냄비를 이렇게 불에서 빼셔갖고 조림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졸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국물 끼얹어 가시면서 졸여주시고요. 자, 대파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졸아들었다 생각이 되시면 그때 이제 대파도 2cm 토막으로 내놓은 대파 지금 요것도 넣어주세요. 이제 대파가 여러분들이 또 너무 나중에 늦어서 생 대파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을 주시면 안 되겠고요. 대파도 마찬가지로 그 조림장에 조금 졸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갈색 빛깔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졸여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윤기나게 계속 졸여주시고요. 마지막에 참기름과 후추를 넣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추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넣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합초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완성 그릇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을 좀 담아 주시고요. 홍합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소복하게 담아 주시고요. 자, 생강 편썰기라든가 또 마늘 편썰기 한 것도 좀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놓아주시고요. 그래서 홍합을 소복하게 담아주시고 대파와 마늘, 생강, 편썰기해서 졸여주신 것도 함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담아서 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편썰기한 것도 보이게끔 자, 그래서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 대파가 너무 빨리 넣어서 여러분들이 뭉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림장 여러분들이 조림장을 또 담아주셔야 되겠어요. 국물을. 자, 그래서 국물도 좀 담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홍합초를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홍합초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끓는 물에다 살짝 한번 데쳐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1:1로 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셨을 때 윤기나게 완성품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주시고요. 대파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넣지 마시고 마지막에 넣어서 대파가 형체가 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합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